흑자 헬스 2화. 근육과 도파민. 흑자 헬스 1화는 왜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가, 왜 근육을 키워야 하는가를 다뤘었죠. 원래 그날 뇌도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근육과 뇌로 할까? 도파민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긴 하다. 2화는 뇌 부분을 좀 따로 빼서 특히 도파민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는 항상 전문가분들, 어디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더라 같은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농담은 몰라도.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나 뇌과학자분들 뭐 이런 분들 걸 보고 여러분한테 좀 요약해서 저의 스타일로 좀 변환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데, 이번 편도 당연히 그렇고 많은 내용들, 오늘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들은 건데, 이번 편은 특히 정희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저성노화 전문가이신 그분 거를 좀 많이 참고해가지고 성함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파민이 뭡니까? 저도 사실 도파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는 줄 알고 있었죠. 도파민을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쾌락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쾌락이 느껴지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 노노 호르몬 아님, 쾌락 관련 아님, 둘 다 아니에요. 심지어 도파민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기부여 물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뭐 아드레날린처럼 주로 이제 혈액 안에서 이제 싸돌아다니는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도파민은 뇌에서만 작용하는, 혈관을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뇌에서, 뇌세포들 사이에서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입니다. 신경을 조절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은 신호 전달 물질의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고 뇌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인 거예요. 최용만 뇌수술 전에 나온다던 그건 이제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이제 계속 나오셨죠. 성장을 다 하셨는데도. 물론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사춘기처럼 계속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에 관여하고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기분 좋아지게 나오는 게 아니야. X. 요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대감에 관여하는 동기부여 물질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네요.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 전에 도파민이 분비.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무슨 일이 있냐? 각성도 높임, 2. 주의력 올림, 3. 기력 올림. 그러니까 도파민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락을 느낄 때,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성공시켜서 보상을 얻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물질인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자친구의 가슴 같은 건데, 여러분이 롤을 하고 계셔. 근데 뭔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야. 띠또 해서 들어왔어. 잠깐만, 지금 하고 좀만 기다려줄 수 있어? 여자친구가 착한 거야. 그래서 오빠 잠깐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나 여기서 컴퓨터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침대에 앉아서 내가 하는 거 보는 거야. 오빠 그 고른 거 그거 뭐야? 이거 너 닮은 세라핀. 진짜? 되게 예쁘게 생겼다. 뭐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야? 아니야, 탑 갈 거야. 그렇구나. 이때 보다. 오빠 근데 우리 사귄 지 얼마 됐지? 일주일? 일주일이면 된 것 같아. 뭐가? 오빠 만약에 이 판 이기면 가슴 만지게 해줄게. 이러면 탑 세라핀 집어치우고 바로 탑 다리우스, 바로 탑 리븐, 피오라. 박아요 안 박아요? 탑 이렐 박아요 안 박아요? 뭔지 아시겠죠? 아니, 이기기 위해서 탑 사이온 간다, 탑 오른 간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파민은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라 여러분이 쾌락을 포함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 물질인 거예요. 마치 여자친구가 오빠 이번 판 이기면 가슴 만지게 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이 게임을 더 각성된 상태에서 더 주의력이 깊은 상태로 더 높은 기력으로 게임할 수 있는 것처럼 도파민은 여친 가슴 승가로 할게요. 이제 이해가 확 되죠? 여러분이 이제 노력도 유전이다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력도 유전이다. 옛날에는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으로 다 돼 시절이었죠. 근래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력도 유전이다.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력을 담당하는 뇌와 물질이 있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을. 너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누구는 이렇게 노력해서 뭘 성취했는데 넌 왜 노력을 안 해? 옛날에 쌍팔년도식. 요때 이제 무지의 시절입니다. 이제 좀 근래에는 노력도 유전이다라는 게 좀 밝혀졌죠.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하던 사람이면은 나도 좀 노력을 한다. 혹은 유전자에 노력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 뇌가 있다. 요런 게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더 심도 높게 연구되면서 노력을 담당하는 뇌새끼가 아예 따로 있다. 그리고 노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따로 있다.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인 거예요. 노력을 담당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도파민이. 자, 왜죠? 여러분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이로운 효과들을 내주고 여러분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동에 성공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게 도파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 거야.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게 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노력을 성공해서 보상을 얻었을 때 굉장한 쾌감이 느껴지게 해. 이 새끼는 당연히 동기부여 담당관, 여러분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노력 담당관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자세히 소개드린,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릴, 우리 뇌새끼 안에는 엄지만한 요만한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야축 듯이 렸다 작아졌다 해요.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뇌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CT로 보고 뭐 MRI로 보고 뭐 이렇게 했나봐. 근데 얘가 어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마자 이게 걸려. 그러니까 리버스 고추야. 리버스 고추인 뇌 부분이 있음. 우리 고추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걸리잖아. 근데 뇌 안에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상상만 해도 커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새끼일수록 소추야. 그러니까 소심소추처럼 소뇌 소심한 새끼가 꽈추가 작듯이 노력을 안 하는 새끼가 그 뇌 부분이 더 작아. 근데 그 부분이 작은 노력을 안 하고 불성실한 새끼들일수록 어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부푼대요. 요만했던 게 유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숨 쉬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뇌를 들여다봤더니 소주가 아니야. 소뇌가 아니야. 대뇌인 거야. 그러니까 대노 대뇌, 소노 소뇌, 대노 대뇌.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뇌 부분이 애초에 크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긴 해. 걔들도 하기 싫긴 해. 근데 조금 부풀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새끼들은 그 뇌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0이야.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100으로 커져. 2배가 커져.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애초에 한 70, 80 정도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90, 1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성,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노력할 수 있는 내성 자체가 도파민 때문에 결정되기도 하고 이 뇌의 리버스 고추인 부분 때문에 결정이 되기도 한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씨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다 하기 싫은데 참고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무슨 리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분들 있다면 닥터 후버만하고 가서 맞짱을 뜨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하고 가서 배틀을 뜨세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리버스 고추 같은 말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졸지 말고 들으시라고 재밌는 얘기를 깎아줄 뿐입니다. 저는 도파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스포일러 하지 마. 자, 그러면 건강한 도파민 체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도파민이 분비,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게 만든
그러니까 리버스 고추도 있지만 도파민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인간을 열심히 노력하게 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친이 맥주 사서 자취방으로 오래. 자, 도파민 나와요? 안 나와요?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이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해가 싹싹 되기 시작할 거야. 자, 뭐 무조건 노력으로 된다, 뭐 노력하다 보면 다 된다, 아니라니까. 자, 이때는 도파민이 나와요.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성공해서 내가 이로운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도파민이 기어 나온다고. 그럼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친이 맥주 사서 자기 자취방으로 오라고 할 때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이로운 일이 일어날지 뇌가 눈치를 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뇌가 도파민을 미리 뿜어요. 왜 뿜는다고? 아까 얘기했지. 더 각성해서 해라. 더 주의를 기울여라. 실수하지 마라. 너 체력이 떨어졌니? 기력 내가 올려줄게. 최선을 다해서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여자친구 자취방까지 도착하거라. 그러면 너한테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뇌새끼가 미리 알고 도파민을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친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쉐끼쉐끼를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여친이랑 쉐끼쉐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자친구 집에 가려고 차 시동을 걸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달려갈 때, 그때 이미 도파민이 나온다고. 이제 100% 이해하겠지?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결혼한 지 10년 넘은 아내가 살 거 많다고 백화점 따라오래. 도파민 나와 안 나와?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이제 알겠지? 안 나온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혹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할 때는 도파민이 나와서 여러분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이 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냥 계속 하기 싫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결혼한 지 10년 넘은 아내가 살 거 많다고 백화점 따라오라고 할 때 가고 싶어지지 않아. 더 열심히 가고 싶어지지 않아. 절대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썸 타는 사이에 애매한 여친이 마찬가지로 살 거 많다고 백화점 따라오래. 자,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도파민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왜? 단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내 여친이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주면 이따 집에 가서 서비스를 받겠지?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썸 타는 사이에서 내가 얘한테 잘 보이면 얘랑 나랑 그렇고 그런, 우린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도 도파민이 나와요. 이제 도파민이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는지를 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태릉 선수들 존나 열심히 운동하죠. 그럼 이 태릉 선수촌 선수들은 어떤 느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실까? 이분들 도파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꼭 태릉이 아니더라도 뭐 수능이나 자격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때 도파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무조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해서 나한테 어떤 이득, 성과가 있나? 그리고 그걸 내가 얻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무조건 엄청난 쾌락이 오는 거, 아니면 뭐 큰 돈을 버는 그런 이득에서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태릉 선수촌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셔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상상, 목표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수능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와서 여러분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뭐 잠깐 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요즘 이대남이 노력 안 하는 이유 답 나왔죠? 제가 아까쯤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50대 60대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나이가 지나도 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대남들은 한 달에 300 벌어서 뭐 하겠노, 300충 될 뿐이지,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직장은 가야 되지 않겠노 이러면서 뭐 재면서 취직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기이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대남들이 게을러서, 이대남들이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한 개인을 비판할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죠. 어느 집 아들이 그냥 쌍놈의 새끼다.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열심히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 하셔가지고 걔를 키우는데 이 새끼는 30살이 되도록 직장 한 번 안 잡고 집에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술이나 처먹고 있다. 얘는 쓰레기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집단이 국가적으로 어느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건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을 이 새끼들 게으르네. 이 새끼들 이상하네라고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요즘 이대남들이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앞에 다 나왔잖아요. 미래가 보여야 한다니까요. 인간은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해서 어떤 이득과 성과가 있는지, 그걸 내가 얻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도 모르게 뇌새끼가 분위기 파악을 해요. 분위기 파악을 한 뒤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해도 행복해질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면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노력을 더 하는 인간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남 새끼들을 1990년대로 집어 던져 놓으면은 지금보다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할 거예요. 왜? 그때는 취직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내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여우 같은 마누라, 강아지 같은 새끼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9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부유하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취업 활동을 해도 심지어 그래서 취직을 해도 내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파악하면 뇌새끼가 도파민이 안 나오고 도파민이 안 나오면 열심히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회 현상과 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요즘 새끼들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는 되게 무식한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대남 분들한테 실수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실드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똑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때는 도파민이 뭔지도 몰랐고 뇌과학에 관심도 없었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그냥 해 이건 다른 말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거 할 때 제 과거의 발언을 갖고 와서 상충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탄수화물 먹는 거 당이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흑자야 네가 예전에는 뭐 4대 3대 3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며.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말했을 것 같긴 해요. 그걸 가져오면서 말이 달라지네 하고 뭐 댓글도 안 좋은 게 달렸더라고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당을 이용했다. 일부러 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해서 세포가 열리게 해서 세포에 영양분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걸 이용해서 벌크업을 했던 사람이고, 이번 콘텐츠에서도 20대 때는 좀 드셔도 돼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뭐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탄수화물이 개쓰레기고 먹으면 다 뒤져요면은 3대 영양소일 리가 없잖아요. 필요한 영양소니까 3대 영양소일 거 아니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니까. 근데 얘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먹으면 다 뒤져요가 아니잖아요. 좀 괜히 트집 잡지 말고 좀 들읍시다. 어쨌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냥 잘 참아서가 아니라 뇌 플러스 도파민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게 주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슬슬 들어가 봅시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죽고 있나? 이제 앞서서 여러분이 알던 도파민과 실제 도파민이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는 거, 쾌락 호르몬인 줄 알았더니 동기부여, 성과에 대한 물질이었다는 거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소위 이제 쇼폼으로 대표되는 단발적 쾌락적 도파민 과다 분출에 노출되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도파민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도파민은 원래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나와서 그 성과가 내가 원하는 거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뇌새끼가 아니까 도파민이 분출이 돼야 되는 건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쾌락만 보고 쾌락 먼저 아니 쾌락 원툴 그냥 쇼츠 보면서 도파민이 계속 나와버리는 거야. 이건 좀 별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뽑기를 하는데 동전을 넣고 돌리면 뽑기가 나와. 까보면 랜덤으로 무언가가 나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때 돈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봐야 하잖아.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어렸을 때로 할게 100원으로 할게요. 하루에 용돈이 200원이야. 그럼 100원은 과자 사 먹어야 돼. 나머지 100원으로 하루에 한 번씩 뽑기를 돌려.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내일도 안 나와. 모레도 안 나와. 나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돌려 이걸. 열흘째 되는 날 돌렸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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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나왔을 때 야이씨 어마무시한 도파민이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뽑기 기계래. 이게 뽑기야? 너 뭐 원해? 나는 너를 원해? 장난치지 말고 나 루피. 루피 줄게. 나 100원 줘. 뽑기 아니었어 이거? 랜덤 아니었어? 뭐 그런데 그냥 해줄게. 이러면 아까처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1,000원을 들여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내가 루피를 얻었을 때 100원만 들여서 하루 만에 루피를 얻었을 때 후자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잖아. 근데 기분은 전자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한정된 나의 재화와 노력, 내가 들인 에너지와 시간, 그것과 비례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기모치가 이 데스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더라도 쉽게, 편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남들하고 경쟁 없이 얻게 되면 기모치가 덜 이 데스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요즘 이제 뇌썩 아저씨들 중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데 이대남 새끼들은 왜 이렇게 투정이 많냐잖아. 반대라니까 반대. 너무 살기 어려우면 가장 불행한 건데 약간 적당히 살기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걸 약간 적당히 얻을 수 있을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고 도파민 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다 살림살이가 괜찮을 때는 도파민이 오히려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새끼들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비교까지 시작되면 똑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대남들이 왜 불행하고 노력을 안 하는지 도파민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노력 없이 쾌락이라는 성과가 나오니 현대인들 도파민 체계가 무너진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한 잔 먹고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조깅을 해. 뭐 30분 동안 한 5km 뛰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개운하게 샤워를 딱 하고 나왔을 때 그때의 기모치 2, 그때 도파민 생성을 그냥 핸드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몇 시야?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났네. 5분 더 잘 수 있었는데. 이러고 쇼폼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똑같은 도파민의 양을 한 1분, 2분이면 얻어버리잖아.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시간과 에너지도 들이지 않고 딸깍으로 도파민을 얻어버리잖아요.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 노력 후에 보상이 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보상이 먼저 심지어 노력도 없음. 보상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도파민이 하는 일이 각성하게 하고 주의력 올려주고 기력을 올려준다 그랬잖아. 부스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운동 전에 부스터 먹으면은 똑같이 각성하게 해주고 집중력 올려주고 기력을 올려주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부스터의 문제가 뭐예요? 의존증. 처음에는 운동을 잘하려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거 안 먹으면 운동이 잘 안 돼. 의존이 돼버리는 거죠. 술도 의존증이 뭐예요? 그냥 술 좋아하시는 거랑 의존증이랑 뭐가 달라요? 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저녁에 맥주 한 캔 먹고 자는 거고 의존증은 맥주 한 캔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건 거잖아.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의존이 생겨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과량 사용. 결국에는 용량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부스터를 한 스쿱만 먹어도 운동이 잘 됐어. 의존이 됐어. 2스쿱 먹게 돼. 3스쿱 먹게 돼. 뒤에 설명서에 8주에서 12주 정도 먹은 다음에 4주 쉬라고 나왔는데 휴지기도 안 가져버려. 계속 처먹어. 그럼 또 내성 생겨서 더 과량 먹어.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식으로 우리 몸을 아예 그냥 개 박살 내버리는 게 뭐가 있죠? 약. 똑같죠? M약도 원래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쓰이는 게 요즘에 오히려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M약 성분의 어떤 진통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약들이 우리가 어디 브레이킹 배드에 나왔던 것처럼 크리스탈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약봉지에 들어있으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이니까 실제로 이제 캡슐로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먹다 보면 지금 당장은 무언가가 해결되는데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과량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탱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펜으로 시작하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고. 그래서 M약이 사람을 망가뜨리듯이 이 도파민 중독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현대인들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은 그것에 저항하기 힘듦. 의사분들도 뇌과학자분들도 끊으라고 안 함. 끊으라고 말 안 해요. 저도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끊으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끊으라고 감히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 만약에 현대인들한테 안 좋은 도파민을 제공하는 것들을 끊으려면 SNS, 쇼폼, 웹툰, 유튜브, 뭐 야스 콘텐츠, 뭐 야차 콘텐츠 이런 걸 다 끊어야 되잖아.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거야? TV도 마찬가지잖아. 요즘에 TV도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면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끊으라고 하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되게 놀라운 점, 플랫폼들이 도파민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 혹은 도박 중독이나 M약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중독이 될지 자문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중독 전문가들이 SNS나 쇼폼 플랫폼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중독 전문가, 뇌과학자, 의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우리 플랫폼에 사람들이 더 잘 중독될지 물어보고 만들어.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하지 않는 이상. SNS 해?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쇼폼 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독 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으라고 알려준 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항해? 저항하기 존나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끊으세요. 그런 거 왜 보세요? 안 해. 왜? 자기들도 보거든. 저도 이제 이거 의사 선생님들 거 보고 지금 콘텐츠 요약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의사쌤들도 이거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이러면서 저도 쇼츠 많이 보고요. 저도 웹툰 많이 보고요.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병적이 되거나 뇌가 망가질 정도는 되지 않게 조절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인지를 안 하면 내가 눈 뜨자마자 몇 시야 이러고 핸드폰 켜서 바로 쇼츠 20분 조지고 시작하는 이 행동이 나의 뇌를 때려 부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면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쾌감만 얻는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면 진짜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약국 말고 다른 데에서도 막 그런 걸 준다고 하더라고. 허가가 좀 애매한 그런 곳에서도 막 그냥 길거리에 있대. 길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진통제 샵 뭐 이런 게 있나 봐.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막 처방도 아니지 그냥 뭐 이렇게 판대? 대단한 나라긴 해. 뭐 마트에서 총도 팔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그러면 이 시청각적인 것만 문제냐? 아니요, 혀도 단맛. 자,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름진 맛, 단맛이래요. 특히 단맛이죠.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데 필요한 당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0.1g이 필요하지 않대. 나 진짜 놀랬어. 그러니까 인간이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파민이 나와서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는데 필요한 당이 0.1g 미만이래. 그러니까 쌔바닥에다가 그 설탕 그 조그만한 그 가루 그거 하나 있죠. 그거 한 조각만 이렇게 올려놔도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디 단맛은 귀한 것이었다. 내가 예전에 혀 끝이 단맛을 느끼게 한다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지금은 그게 뭐 구라인 걸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상식으로 알려줬거든요. 생물 시간 뭐 이럴 때 알려줬던 것 같아. 초등학생 때. 왜 끝에? 왜 하필 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단맛이 워낙 귀하고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곳이 혀 시작 부분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왜냐면 지금 우리 뇌가 우리 조상들이 몇만 년 전이냐 30만 년 전인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 호모사피엔스 그거 우리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인가 나왔잖아. 우리의 제일 위의 조상들의 뇌랑 우리 뇌랑 99.9%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석기시대 막 이럴 때 한 5만 년 전에 인류하고 지금 인류하고 뇌가 그냥 거의 똑같대. 거의 100%. 그 당시에 인간을 만약에 시간여행으로 데려와서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 현대인처럼 교육을 시키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 턱주가리만 좀 더 크고 털만 좀 더 많고 이러겠지. 뭐 채취만 좀 다르고. 근데 뇌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뇌는 바뀐 게 없어요. 옛날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먹고 살게 된 지 뭐 고작 해야 수십 년이잖아.
혹은 뭐 그나마 좀 덜 굶어 죽고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것도 해봐야 수백 년이잖아. 그러면 우리 인류 시간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은 엄청 힘들게 원시시대로 산 거잖아요. 원시시대 때는 단맛이 졸라 귀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들이 다 개량된 거 아시죠? 품종이 개량되거나 다른 품종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게, 쉽게, 달게, 맛있게 다 개량된 것들이잖아. 오리지널 과일들은 똑같이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 진짜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되게 맛이 없대. 그러면 옛날에 인류들은 단맛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 0.1g 미만으로도 뇌가 반응할 정도로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단맛이 귀한 거야. 요즘 세상엔 어때요? 단맛이 제일 싸죠. 단맛이 그 어떤 것보다 싸죠. 먹을 것 중에 제일 싼 게 단맛이야. 건강한 게 더 비싸 오히려. 제가 이제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 생활할 때 아킬레스건 끊어져 가지고 일을 못 할 때 이제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죠. 아내가 이제 용돈을 좀 줬어요. 이따금씩 2, 3일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함부로 쓰기가 좀 미안하니까 제가 택했던 방식이 그 동네 마트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못 팔겠다 싶은 빵들이 한 30%, 50% 세일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맘모스 빵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야. 맘모스 빵을 한 2,500원 주고 사가지고 위장에다가 때려 넣는 거지. 미국 같은데 뭐 할인할 때 기준이긴 하겠지만 생수보다 콜라가 더 싸, 소다가 더 싸. 뭐 할인할 때 기준으로 치면은 그냥 사람 몸통만한 과자가 2달러, 3달러 이래버려. 지금은 단맛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뇌는 단맛을 이따금씩 거의 뭐 연례 행사로 무슨 여자친구 기념일 정도로 느껴야 하는데 지금은 숨 쉬듯이 단맛을 느껴. 그것도 너무너무 쉽고 싸게.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를 저항하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죠. 기름진 고기도. 지금 편의점 도시락 편도도 5,000원짜리 고기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제가 요즘 편도에 빠져있잖아. 오늘도 먹었어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야 기름진 고기 처먹지 마, 단맛 먹지 마, 쇼폼 보지 마, SNS 보지 마, 웹툰 보지 마, TV 보지 마, 뭐 어쩌라고. 살 수가 없잖아. 불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잘하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최근까지 어제 마지막 화였습니다. 우시지마 리뷰를 했잖아요. 우시지마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분 좋은 애가 있었는데 게이였어요. 우시지마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 게이 빚쟁이가 아니죠. 빚을 진 애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우시지마를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그 게이는 추남입니다. 다른 직원이 전화하면 안 받아. 우시지마한테 전화가 오면 우시지마 사장님. 우시지마가 야 이자 갚아. 오늘 이자 갚는 날이야. 오늘 저 혼나는 날이죠. 우시지마한테 혼나고 싶어 걔는. 저 혼나는 날 맞죠? 열흘마다. 이따 우리 집에 오실 거죠? 사장님 안 오시면 문 안 열을 거야. 이러고 이제 우시지마가 직접 가. 그래서 우시지마한테 혼이 나요. 혼 나고 나면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우시지마가 창남이에요. 우시지마는 그 게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해주는 거고 괴롭혀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게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상 사채 이자를 갚는 게 아니야. 플레이비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현대인들이 되고 있는 이 무너진 도파민 체계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뭐 제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똥꼬가 뚫릴 거라면 게이가 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왜인지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되게 무섭게 생긴 흑인이 한 달 뒤에 너의 똥꼬를 뚫을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나는 그거에 저항할 수 없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달간 게이를 공부해서 게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어차피 이 현대인들한테 축복이잖아요. 사실 이거 이 쇼폼 뭐 SNS 축복이잖아. 인터넷 커뮤니티 축복이잖아. 단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축복이잖아.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축복이잖아. 이 축복을 완전히 끊어내는 건 불가능해. 그럴 거라면 게이가 됩시다. 도파민에 있어서 게이가 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할 때 도파민 얻기.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들한테 도파민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것들은 사실은 현대인들한테 축복이잖아요. 과거처럼 육체적으로 우리가 막 힘들어 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굶어 죽지 않는 거, 우리가 부유해진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한테 축복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예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대신에 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도파민 체계가 망가지지 않게 해보자 이건 거죠. 요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브 안유진 같은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 저 새끼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애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게이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도파민이 나오는 타이밍을 내 주도적으로 하면은 도파민 체계가 망가지는 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안 좋은 도파민 체계 뭐라 그랬어요? 쾌락이 너무 딸깍으로 오는 거, 그리고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주도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과, 보상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단맛을 먹고 싶어요. 지나가다 나무가 있었어. 옛날 원시 시대야. 저기 과일이 하나 있어. 잘 익은 새끼가 있어. 근데 좀 높아.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겠죠. 나머지 다 따먹었어 애들이. 이 나무를 올라가서 저걸 따면 단맛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했어. 뇌가 얘기하는 거야. 올라가, 따, 먹어, 행복해.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 근데 그걸 따 먹으려면 위험해, 힘들어, 어려워. 그니까 좋은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파민 체계가 좋은 거예요. 생존하고도 연결될수록 더 좋은 도파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이게 협동일 때 더 좋은 도파민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내 주도적이 아니죠. 쇼츠 넘기다 보면 랜덤으로 지 알아서 나오잖아. 심지어 플랫폼에서 AI로 우리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학습해서 너가 이 정도로 보여줬을 때 딱 좋아하더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가장 이 쾌락적으로 십상타치가 되게 도파민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나올 때가 아니에요. 대충 한 50% 정도일 때가 제일 뇌가 행복해한대. 쾌락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여러분 쇼츠를 보실 때도 50% 확률 정도로 재밌으실 때 여러분이 가장 쾌락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전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정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이겨 얘들을. 못 이겨. 여러분 생각에 유튜브를 몇 년 동안 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봐왔으면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나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여러분이 관심 없는 거 이상한 거 막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새로운 유튜버들, 새로운 채널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중간에 낑겨 넣는다라고 포장을 하죠. 그 이유가 없진 않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뭐라고요? 50% 확률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 뇌가 더 절여진다는 걸 뇌 전문가들이 이런 쇼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 체계가 없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하수. 오늘 하루 갓 땄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허니콤보. 결과 뇌 됨, 건강 됨, 중수. 열심히 사는 나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에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허니콤보. 뇌 안됨, 건강 됨. 자, 뭔 차이가 있죠? 요건 충동적으로 먹었어요. 아, 오늘 똑같았어. 아, 씨, 몰라, 치킨 먹을래. 충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중수 뭐예요? 언제 먹을지 내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뇌에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에는 안 좋겠죠. 근데 3번 고수. 평일 5일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 플러스 식단까지. 토요일 저녁에만 달디단 달디단 달디 달고 난 허니콤보. 자, 이 정도면 뇌 안됨, 건강 안됨. 이게 상수인 거야. 언제 먹을지 내가 정했어. 거기에 더해서 내가 먹는 건강에 유해한 것을 이길 만한 운동을 하고 있어. 이 새끼는 행복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분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충동에 지면 안 돼요. 쾌락에 지면 안 돼요. 적어도 충동과 쾌락을 내가 결정해야 돼요.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치킨 먹지 마세요. 빵 먹지 마세요. 과자 먹지 마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한 타이밍에 드시라는 거예요. 고수가 되려면 여러분이 결정한 숙제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먹기로 한 시기에 그 타이밍에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존이 도파민 시스템에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생존, 협동.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생존하는데 그리고 사회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옛날이었으면 미국 거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요새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요새라고 해봐야 뭐 통나무로 만든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족이 살고 있어. 그 부족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동료를 죽였어. 그럼 얘 무슨 형에 처해져요? 쫓겨나요.
단체에서 쫓겨나죠.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뭐 거의 죽음 확정이죠. 근데 자기가 그런 처분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순간부터 어마무시한 공포가 밀려오죠. 내가 이 집단에서 배제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회성과 생존이 연동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회성이 생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존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나, 도파민이. 심지어 목마를 때 물을 마셔도 도파민이 나옴. 굉장하죠? 그냥 물 마실 때 안 나와요. 목마를 때.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결핍을 해소할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새로운 장소에 가도 도파민 나옴.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로운 장소에 가면 도파민이 왜 나올까요? 우린 채집 오래 했잖아. 사냥 채집 오래 했잖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사냥감이 이제 떨어졌어.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과일이 너무 적어졌어. 내가 너무 많이 따먹었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 새로운 장소들이 보여. 시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각이 새로워. 익숙치 않은 곳들이 눈에 보여. 이때도 도파민이 나와. 새로운 사냥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채집할 수 있는 과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일 것 같아.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마 뇌가 요쪽에 예민한 분들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원하는 거를 반드시 얻을 때 쾌락이 더 크다 그랬어요. 한 50% 정도일 때 더 크다 그랬어요. 50%라 그랬죠.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먹을 게 더 넉넉하고 날씨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내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도파민 체계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히며 쾌락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생존이면은 뭐 아까 나왔던 건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목숨 걸고 사냥할 때, 위험한 채집할 때, 남의 구역 넘어가서 앵벌이 해올 때 도파민이 뛰는 거예요. 심지어 나쁜 도파민도 아닌 거야. 이거는 노력을 했잖아. 위험한 걸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게 뭐예요? 도박도 내 전 재산 걸고 지금 홀짝에 걸었어. 도파민 지게 나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한 도파민 체계죠. 이건 어때요? 남의 구역 넘어가서 앵벌이 해올 때 이거는 도파민 체계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왜? 내가 주도적으로 넘어갔어. 내가 원해서. 이거 넘어가면 뒤질 수도 있다는 위험, 생존 본능 발동했어. 근데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어. 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건강한 도파민이 뒤지게 쳐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원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목숨 걸고 위험한 앵벌이를 해오면 어마무시한 도파민이 나오겠죠. 심지어 나쁜 도파민도 아니야. 이러니까 미국 놈들이 좀 빡센 것 같아. 이걸 한 게 미국 놈들 아니야. 원래 유럽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잖아. 물론 그 안에서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삶을 원하거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인디언들을 죽여가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내고 쟁취하고 싸워서 이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니까 잘 살만해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기질이야 이건. 근데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여러분 뭐 목숨 걸고 쇼츠 봐요? 목숨 걸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이 자리 잡히는 게 불가능해요. 4번 도파민은 파도.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도파민이 앞서 말한 그런 조건들일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있어요. 우리 뇌에서.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러한 것들을 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상인들은 그 톤이 좀 높대요. 비정상 뇌는 톤이 낮음. 특히 ADHD. 현대인들이 성인 ADHD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제가 성인 ADHD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다가 아마 같이 알게 된 것들일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의 톤이 약간 높은 상태. 비정상적인 뇌, 특히 ADHD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최고 아픈 뇌, 중독을 겪는 사람들, 아픈 뇌는 거의 안 나와요. 미국에서 이제 M약 문제가 좀 심각해졌을 때 M약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기름지고 뚱뚱해요? 아니면 피골이 상접해요?
후자 쪽이죠. 왜? M약에 중독이 되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행위들조차도 안 하게 되니까. 도파민이 파도라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애초에 도파민 톤이 좀 높은 상태라 도파민의 파도가 좀 작아요. 조금 왔다가 내려가고 조금 왔다가 내려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의 톤이 낮아서 도파민이 나올 때 요런 식으로 돼요. 더 낮아.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 성인 ADHD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나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왜 집중 못 해? 재미가 없어요. 아, 영화 봐야지. 영화 보다가 핸드폰. 영화. 계속 이러잖아. 왜 이지랄해? 다 재미가 없거든. 도파민의 톤이 낮아서 도파민이 나오는 어떤 행위를 해도 도파민이 잘 기어 나오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하는 거야. 아까쯤에 도파민이 나오면은 하는 이로운 일 중에 하나가 주의력이 올라가는 거였잖아. 주의력이 안 올라가. 집중력이 떨어져. 근데 아픈 뇌, 중독 뇌, 그러니까 M약에 중독됐든 도박에 중독됐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도박 중독자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독된 행위를 할 때 M약이든 도박이든 뭐 그거든 뺨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약 중독이면 M약을 할 때만 미쳐. 도파민 일반인 100배 1000배.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 좀비. 도박 중독자들도 도박할 때만 막 피가 돌아.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 그 이외에 다른 거 할 때는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살지? 밥? 됐어. 귀찮아. 안 먹어. 잠? 안 자. 생존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안 할 정도.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쾌락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뭐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간 거.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이것까지 걱정할 건 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꾸 뇌 관리를 해줘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행복해지고 평소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는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 이 새끼 헬스랑 도파민이랑 뭔 상관이냐 물어보시겠죠. 고졸 딱새 출신 주제에 뭔 뇌과학이고 연구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파민 체계가 헬스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수동성과 중독성 있는 쾌락형 도파민이 뇌에 매우 나쁘다는 걸 이제 아셨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마 이해 못한 사람이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대되는 행위로 도파민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너무 당연하죠. 아까 나쁜 도파민 체계가 결국은 원래 도파민 시스템과 반대되는 거였잖아. 그럼 그 반대되는 거는 당연히 원래 도파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그게 헬스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안 좋은 건 선쾌락이죠. 술을 마신다. 술 마실 때 기분 좋은데 다음날 힘들죠. 과제나 회사 업무 같은 걸 해야 돼? 모르겠고 그냥 술 마시고 놀았어. 게임했어 밤새서. 지금은 기분 좋지. 내일 되는 거죠. 방학 숙제 안 하고 계속 놀았어? 방학 끝나면 X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건 다 그냥 선쾌락이에요. 근데 몸에 좋은 거 힘듦 후 보상, 그러니까 쾌락을 포함해서죠. 힘듦 후 보상인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후자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딸깍으로 기분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 지금 당장 뭐 술 먹고 단맛 나는 뭐 과자 빵 같은 거 먹고 기분 좋아지지만 점점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를 안 해야 하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들을 자꾸 하면 올바른 도파민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내가 나를 주체할 때, 컨트롤할 때 컨트롤을 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운동은 어때요? 당연히 내 주도적, 선힘듦 후보상. 완벽하죠? 모든 운동이 그래요. 모든 운동은 당연히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뛰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든 뭐 배드민턴을 치든 자전거를 타든 내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 강제로 끌려가는 거 아니고 유혹에 못 이겨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유혹에 못 이겨서 안 돼 골반이 멈추지 않잖아 이러면서 나가서 뛰는 게 아니잖아. 내 주도적으로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뛰는 거잖아. 모든 운동은 다 내 주도적이죠. 그리고 모든 운동은 먼저 힘들고 후에 보상이 오죠. 헬스를 하는데 나 오늘부터 헬스를 하기로 김했다온다. 마음을 먹었는데 어깨가 딱 넓어졌어. 이거야 하고 나서 헬스장 가요? 아니면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나면 어깨가 넓어져요. 당연히 힘든 게 먼저잖아. 보상이 뒤에 있고. 심지어 보상이 즉각적이지도 않아. 인내력이 필요해. 모든 면에서 어느 면에서 봐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들 뿐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중에 특히 헬스를 추천하는 이유. 뭐 이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 뇌과학자분들이나 노화 전문가들은 근육구를 그냥 뼈다구에 붙어있는 살코기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봅니다. 심장처럼, 간처럼, 콩팥처럼, 뇌처럼. 뇌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 엊그저께 근육에서 포도당을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뇨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근육에서 이로운 물질들이 나와서 관절에 있는 안 좋은 염증이나 부종 같은 걸 없애주기도 한다. 근육구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어떠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골격근은 그냥 골격을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두는 팔을 접게 해주는 근육이 그냥 이게 끝이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근육을 아니야. 근육은 우리 몸이 이롭게 어떠한 물질들이 이로운 물질들이 나오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건강하고 포도당을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해주고 노화가 됐을 때 면역력을 올려주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근육구 자체도 어떠한 기관들처럼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운동은 내 주도적이고 힘들고 나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이로운 도파민 시스템을 형성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들 중에서 기왕이면 우리 뇌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근육구를 키우는 운동을 해주면 일석이조인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헬스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갈 때 막연한 것보다는 세세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MMORPG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 내가 가서 몹을 때렸는데 몹이 아파하긴 해. 근데 내 데미지가 몇이 나오는지를 모르. 내가 대검을 들고 있는데 내 대검의 공격력이 몇인지 모르. 내가 갑옷 입고 있는데 방어력이 몇인지 모르. 내가 때리고 있는 몹의 HP가 몇인지를 모르. 몇 대 때려야 죽는지를 모르. 공략집을 봤는데 게임 제작자가 그냥 대충 저기 앞마당 언덕 가가지고 싸움 좀 하다 보면 대충 레벨이 오를 거예요. 경험치 얼마나 쌓아야 레벨이 올라요? 그냥 대충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올라요. 이러면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얼마나 하면 내가 얼마나 보상을 얻는지를 알려줘야 더 열심히 하게 돼. 근데 헬스는 마치 MMORPG 게임처럼 내가 지금 몇 킬로그램을 들고 있는지 숫자가 써 있어. 내가 지금 몇 개를 들고 있는지 트레이너가 세려줘. 자, 회원님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내가 세는 게 아니야. 트레이너가 세는 거야. 다섯, 여섯, 열. 자, 두 개만 더. 하나, 둘. 자, 하나만 더. 아이씨. 자, 진짜 마지막. 아이씨.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아이씨. 이러면서 들잖아. 수치들이 나와. 그러면 내가 어깨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어떻게? 줄자로 재봐. 가슴 둘레 재봐. 팔 둘레 재봐. 격투기만 해도 내가 완투를 연습해? 완투. 내가 완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모르. 가서 싸워봐야 알루. 근데 그 싸워보는 것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솔직히 잘 모르. 선수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파링해도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근데 헬스는 인터넷 들어가서 저 헬스 시작한 지 얼마 됐고 체중이 몇 킬로인데 벤치 80kg 3개 들면 어느 정도예요? 너 약간 초급에서 중급 사이 정도? 초중급자쯤 되겠다. 사람들이 다 알려줘. 왜냐면 수치가 있으니까. 저 운동 2년 했고 3대 450 되는데 어느 정도예요? 평타치?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거야. 이게 헬스의 겁나 큰 장점이에요. 수치화가 되어 있다.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달리기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1km를 몇 분 페이스로 뛰는지. 저 이번에 달리기 시작했는데 5km 뛰는데 1km당 대충 5분 30초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와, 잘 뛰시네요. 옛날에 무슨 운동 하셨어요? 다 나온단 말이야. 저 달리기 경력 얼마나 되는데 언제쯤 하프 한번 도전해 볼까요? 거기도 거리, 시간 같은 게 중요하잖아. 옛날에 저 로드바이크 빠졌을 때도 속도계 평속이 나와요. 내가 발을 얼마나 구르고 있는지 케이던스가 나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에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평속 30을 뚫었다. 케이던스 90을 1시간 유지했다. 이런 걸 알려줄 때, 내가 달리기 할 때 지금 키로 페이스가 얼마나 된다. 내 심박수가 몇이다. 근데 헬스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더 확실히 점수화가 되어 있어요. 숫자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많은 운동들 중에서, 모든 운동이 어차피 우리 뇌에 도움이 되지만 흑자 개인적으로 헬스를 더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저기 나오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옛날에 무슨 만화 보면은 왕따 당하던 애가 집에서 원투만 계속 연습했어. 원투만 하루에 1000번씩 막 했어. 자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됐는데 원투로 일진 새끼를 때려 눕혔어. 기분 좋아 뒤지겠지.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집에서 하루에 1000번씩 원투를 하면서 계속 나를 의심하게 돼. 나 지금 세지고 있는 거 맞겠지? 원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겠지? 내 자세 맞겠지? 나 지금 자세 안 이상하겠지? 이상한 자세로 연습하는 거 아니겠지? 나 지금 세지고 있는 거 맞겠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누군가랑 싸워야만 알 수 있어. 근데 헬스는 너무 즉각적 보상이 있어. 벤치 1RM 80, 오늘 82.5 도전. 오늘 바로 알 수 있어. 오늘 내가 운동 열심히 했어? 1시간 동안 열심히 쇠질 했어? 막 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바로 알 수 있어. 헬스가 이게 좋아요. 즉각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헬스는 이제 인기 운동이에요. 저 어렸을 때 처음 헬스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요. 밀리터리 프레스가 뭔지도 몰라. 래플다운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의 시대였냐면요. 진짜로 박태환 선수가 그때 아마 베이징 올림픽 나가기 전인가 그럴 거예요. TV에서 훈련하시는 게 나왔는데 래플다운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 그게 딱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 뭐 지금 하시는 운동은 어디 운동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진짜로 래플다운 하고 나와가지고 어깨 운동? 저쪽에 있는 트레이너한테 눈치 보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영 선수 박태환조차도 래플다운이 무슨 운동인지 자세히 모를 때, 지금이면은 헬스장 한 달 다닌 새끼도 알아요. 래플다운, 광배근을 주 타겟으로 하며 견갑을 상하방 움직임을 통해서 광배근을 단련하는 중간 부위 등 운동입니다. 헬스 한 달 한 새끼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헬스를 잘하게 되면 헬스 하시죠? 어떻게 하셨? 그냥 몸이 헬스 하신 몸 같길래. 흑자 헬스가 그랬죠. 몸 키우는 데는 헬스가 최고라고. 예, 저 실례 안 되면 벤치 1RM이요? 1RM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냥 대죠. 한 140? 다 알아. 벤치 140 개 쩌는 거. 이 유명한 거 중요해요. 왜냐면 자전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 근데 안 탄 사람은 아예 모르거든? 근데 내가 자전거를 좀 타? 하체 좋으시네요. 예, 자전거 좀 탑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스쿼트 하신 줄. 헬스장은 안 다닙니다. 자전거 잘 타세요? 저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저 평속 35 넘습니다. 그거 빠른 거예요? 이러면 씨발 김이 확 세. 뭔지 알지? 자전거 잘 타냐고 물어봐? 저 평균 한 350와트 탑니다. 와트요? 그게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내가 내는 힘을 와트로, 실제 그 전기 와트랑 똑같은 겁니다. 350와트 잘 타는 거예요? 이게 생활체육인 중에서는 좀 잘 타는 편이죠. 저는 타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이 지랄을 해야 돼.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것도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골프 치세요? 예. 실례지만 저 평균 한 92, 93 나오는. 골프도 이게 중요한 거야. 잘 치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자, 그리고 헬스는 보상 시스템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체 운동 한 날만 피자를 한 판 먹겠다. 턱걸이를 100개 하고 치킨을 먹겠다. 런닝머신 탈 때만 쇼츠를 보겠다. 라는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한테 임무를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달리기는 좀 단순하잖아요. 좀 쉽게 질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5km를 달렸다. 시간은 30분이 나왔다. 나는 오늘 열심히 달리기를 했다. 시간은 29분 55초가 나왔다. 사실 좀 단순할 수가 있죠. 근데 헬스는 저는 스쿼트를 조진 날 피자를 먹습니다. 저는 풀업을 조지고 치킨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등 운동에 좀 변인을 줘볼까요? 오늘은 스트레이트 암 풀 다운으로 선피로를 준 후에
바벨 로우를 무겁게 해서 중량을 좀 때려 넣고 그 후에 풀업 대신 랩풀 다운을 좀 했습니다. 변인이 많단 말이야. 이런 점도 사실 나한테 숙제를 내고 내가 그걸 해결하는데 좀 재미 요소입니다. 우리가 유비식 게임을 싫어하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짓을 시키니까. 맨날 똑같은 거 시키고 보상받고 똑같은 거 시키고 보상받고. 근데 다양한 미션을 주는 뭐 레드데드 리뎀션, GTA5 이런 게임들이 더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숙제, 다양한 보상이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헬스를 어떻게 하면 최고일까? 여기 앞서 말한 대로 헬스하고 도파민 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좋은 연관성과 좋은 이점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 처음 시작할 때, 군대에서 축구할 때, 30살에 농구하러 다닐 때, 로드 처음 탈 때, 오프로드 바이크 탈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 헬스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했어요. 중량도 더 많이 들었고 근육도 더 빨리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쉽게 붙어졌고, 뭐 물론 거기에 더해서 좀 제가 실제 다른 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없었는데 헬스장에 가면 좀 숨 쉬는 느낌이 났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지만, 군대에서 축구할 때 제가 이때 축구를 진짜 얼마나 좋아하고 군대를 버티게 해준 진짜 큰 원동력이었냐면, 저는 원래 축구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랑 축구할 때는 전 수비를 보거든요. 보통 이제 풀백을 많이 봤었는데 체력이 좋고 달리기 빠르고 공 잘 뺏고 이러니까 공격 스킬은 없어. 근데 뺏는 건 잘해. 잘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군대 가니까 축구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던 것보다. 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막 축구할 때 뭐 학교 대표로 다른 학교랑도 해보고 막 그럴 정도로 축구 기술은 하나도 안 뛰어났지만 수비는 잘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축구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그럼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공격할 기회가 별로 없어. 뭐 물론 수준 낮은 축구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축구를 하는데 군대 축구가 수준이 좀 낮았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헬스도 시작하고 이러니까 내 신체 능력이 더 좋아져 버려가지고, 원래는 그냥 스피드만 있는 타입이었는데 힘도 좀 세져 버려서 이제 내가 공격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골을 넣는 맛을 군대에서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난 축구를 할 때는 수비 위주로 했으니까 골 넣는 맛을 잘 몰랐어. 뭐 안 넣어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축구 할 때마다 기본 해트트릭이었습니다. 뭐 많이 넣으면 5골 넘게 넣은 적도 있고, 뭐 병장 축구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축구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축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전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려. 설레. 이미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은 하루 종일 도파민이 나와 있어. 심박수도 좀 올라가 있어.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나 축구하는 날이다. 아침밥 대충 처먹고 누구보다 빨리 멸공 연병장 나가가지고 몸 풀고 시키지 않아도.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 제가 농구를 시작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죠. 근데 잘할지 몰랐어. 근데 축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농구 기술 개쓰레기. 옛날에 축구 못하면 개발이라고 하잖아. 난 개손. 드리블이 아예 안 돼. 뭐 르브론처럼 한 5발자국씩 걸어가게 해주지 않는 이상 못해. 제가 이때 일주일에 한 4일을 농구를 다녔어요. 주말 이틀은 무조건 가고 평일에도 한 2번 정도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 한 4-5번 농구했던 것 같아. 그러면 저녁에 농구를 하러 갔거든요. 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농구하러 가는 날이면 몇 시간 전부터 마찬가지. 또 도파민이 나와. 심장이 두근두근해. 로드 탈 때도 처음에 로드바이크 타가지고 어디 이제 어필 유명한 데를 알아서 거기 처음으로 이제 30분 깨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직선에 조금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칠곡보 가서 그 사람들은 나와 대결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만 나 혼자 뒤에 붙었다가 제껴서 나가면서 오케이 땄고 어소이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러 다닐 때, 오프로드 바이크 처음 시작해서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내가 개척해 나가면서 오토바이를 탈 때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긍정적인 도파민이 나와. 이것들을 하러 가기 전부터 몇 시간 전? 아니 전날? 아니 전전날부터 도파민이 이미 나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헬스장을 가. 아무리 피곤한 상황에서도. 나 행정병이었으니까 거의 날 새고 2시간 자고서도 축구하러 가. 전 심지어 행군한 다음날도 축구를 했어요. 30살에 농구하러 갈 때도 농구장이 좀 멀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가. 만약에 농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너 30분 운전해가지고 힘들게 헬스 트레이너 일 막 수업 하루에 몇 개 하고 나서 크로스핏 하고 나서 농구할래?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해요. 로드바이크도 마찬가지죠. 막 겨울에도 열심히 탔거든요. 겨울에 로드 타면요, 얼굴 귀때기 이런 거 떨어져 나가는 거는 뭐 뒤집어 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발가락이 존나 아파 진짜. 발가락이 얼어
미치겠는데도 막 탔어. 눈 올 때도 타고. 오프로드 바이크도 마찬가지로 땀을 너무 흘려서 오프로드 바이크 타고 오면은 진짜로 4kg가 빠져 있었다니까. 누가 돈 줘도 안 하잖아요, 이런 짓을. 근데 하게 돼요. 왜? 내가 좋아하고 잘하니까. 잘하니까가 사실 중요합니다. 헬스도 되게 잘하진 않았지만 곧 잘했어. 축구도 되게 잘하지 않았지만 곧 잘했어. 농구도, 로드바이크도, 오프로드 바이크도. 그 기준은 당연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즐거울 정도로 잘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해. 힘들고 그걸 하는 여정이 힘들어도 해. 피곤해 뒤지겠어도 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좋은 쪽으로 도파민 체계가 형성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도파민 체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정말 좋은 게 운동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뇌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잘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뇌의 작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운동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뇌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꼭 헬스가 아니라도, 꼭 운동이 아니라도 그게 뭐든 잘하는 거 하나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커 얘기 나와서 말인데, 뇌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프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할 때 뇌를 들여다봤는데요. 프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와는 다른 뇌 활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뇌 활성도가 마치 매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처럼 뇌 활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한테는 게임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 잘해서 칭찬받고 승진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존감도 강해질 거고 자신감도 생길 거고,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을 해도 그걸 얻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임을 해도, 우리가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도 열심히 잘하시면 뇌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김성회 아저씨가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막 의사쌤도 막 모셔가지고 막 컨텐츠 같이 찍은 것도 여러 번이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의사쌤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특히나 남자는 인정 욕구를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해내고, 해낸 걸 칭찬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걸 우리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멱을 감으러 가는데 너 여기서 다이빙 할 수 있어? 다이빙 해? 와, 너 대단하다, 이거잖아. 친구들하고 롤을 하는데 내가 티어가 높아서 자존감이 높아졌어, 자신감이 생겼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롤을 잘 못해, 내 친구들은 골드인데 나는 브론즈야, 평소에 놀림받아. 근데 내가 오늘 게임을 5판을 했는데 한 판을 내가 좀 캐리했어. 내가 서포터였는데 아까 4인궁 박았어. 이런 게 바로 다 인정 욕구 해소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를 크게 가르고 싶진 않는데 특히 남자는 인정 욕구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하다가 뭐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던질게요. 서포터 이상한 거 나와서 던질게요. 정글이 갱 안 와서 던질게요. 개X처럼 게임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게임해야 하잖아요. 기왕이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특히 롤 같은 질병 게임에서는 요거랑 비슷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글이 백정이 걸리면, 서폿이 이상한 애가 걸리면, 우리 편에 신 새끼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패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 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건강해질 겁니다. 뭘 해야 뇌가 건강해지나요가 아니라 뭘 하든 어떻게 하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스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진짜 개 같은 짓거리들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그랬지? 제가 미쳤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찌 됐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새끼가 되든 아니면 틀려먹은 새끼가 안 되든 어떤 조금의 발전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최근에 해봤는데, 이게 그 천룡인의 영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그 아기자기한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방송적으로는 저의 전성기를 찍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이랬으니까 나한테 되게 행운의 인연인 걸로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용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저도 그 황금 고블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그 일에 대한 단점들이, 그 시기에 나한테 있었던 일에 대한 반작용들이 작년이나 올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매일매일 막 새벽까지 방송을 하고 오후쯤에 일어나가지고 또 다음 방송 준비를 한다는 거는 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걔게 사실 긍정적인 게 없잖아. 뭐 어차피 비판하려고 보는 거니까. 부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고 그걸로 몇 시간 동안 또 새벽까지 방송을 하고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고 이런 짓거리를 막 1년을 쳐 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니까 운동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기력이 떨어진 걸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카페인을 하루에 거의 1g씩 먹었거든요. 1000mg씩. 이런 게 한 200씩 들어있잖아. 이런 거 평균적으로 한 5개씩 먹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에너지 음료 한 2개, 커피 한 3개만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죠. 건강이 마탱이가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재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건강이 안 좋아졌다,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뇌도 마탱이가 간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뇌가 내가 어떻게 언행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뇌가 되는지 건강하지 않은 뇌가 되는지 이상한 뇌가 되는지 아픈 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한 행동으로 결정되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 내 뇌가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막 스트레스는 또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야. 부정적인 걸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스트레스가 없진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행하지 않겠죠. 다 행복하겠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뭐 예전처럼 헬스를 하면서 푼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 농구처럼 특히나 좀 사람들과 교류하는 운동을 통해서 풀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뭐 본다든지, 뭐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좀 본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나 좀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임도 건강하지 못하게 좀 한다든지, 그리고 뭐 맨날 야식을 먹는다든지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했으니까 제 뇌가 좀 많이 안 건강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이제 시청자들한테 해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방송이니까 괜찮다, 뭐 웃기려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명목으로 신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최근 한 1,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당연히 반성하고 있고, 당분간 이거를 좀 고치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할 생각입니다. 당연하지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그제도 근래 들어서 비교적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식단한다, 헬스 식단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반 정도 식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과자 같은 것도 빵 같은 것도 좀 많이 먹었는데 과자빵을 많이 줄이고 견과류로 바꿨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긴 한데 흑닭, 닭가슴살 이렇게 같이 먹고 있고, 카페인도 하루 한 캔으로 줄였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것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에너지 음료는 안 먹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고, 커피는 먹을 거예요. 최근에 에너지 음료 하나, 커피 하나로 이제 제한했었는데 에너지 음료는 아예 빼고 이제 커피만 하나씩 먹을 거고, 점점 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 겪고 느끼고 어떤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운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벤치 60다리에서 엊그제 75도 성공했고, 지금 원래 오른쪽 가슴에 힘 안 들어가잖아요. 저 오른쪽 삼두, 그 다음에 오른쪽 광배 이렇게 힘 안 들어가는데 이제 가슴 꿀렁꿀렁도 좀 되고요. 오른쪽 가슴도 힘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무게 이제 살살 늘려보고 있고, 쌈도도 이제 조금 들어가고 조금 건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김토니, 어머니 요새 일자리 구하시는데 70이 넘으셔서 면접마다 마땅치가 않나봐. 근데 연락 때마다 X어야 되나봐, 다 살았나봐 라고 자꾸 자책하셔서 나까지 우울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사셔서 상가도 갖고 계신데 집에 있으면 울적하다고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까쯤에 말했던 요즘 세대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이러니인데, 요즘 이제 쉬었음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5, 6, 70대에는 이제 일을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번외로 좀 말씀드리자면, 의사쌤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정희원 선생님 패널로 나오셨던 그 의사쌤도 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뇌 입장에서 앞서 말한 나쁜 도파민 체계가 돌아가지 않게 만들면서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이 자리 잡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안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것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앞에 다 말씀드렸고, 근데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마음을 먹으면 높은 확률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대요. 이제 반대로 요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아프신데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말씀하지, 하면 안 되는 걸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녁 정도부터 해가지고 오늘 야식 먹지 말아야지. 7, 8시 돼가지고 저녁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따 야식 먹지 말아야지. 8, 9시 돼가지고 또 습관적으로 출출한데 아니야, 야식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야식을 끊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요? 야식을 오늘 먹더라도 달리기 하고 먹어야지, 달리기를 하고 와서 야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헬스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헬스도 비슷하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높은 확률로 실패해요. 이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지금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것 뿐이지 5, 6년 전부터도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스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쳐 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아까 누가 물어봤네. 그냥 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지 찾아보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루틴을, 어떤 헬스장을, 어떤 기구를 쓸지를 먼저 자꾸 찾아보시면 뇌가 지쳐요. 내가 해야 할 부담스러운 것들을 계속 떠올린 거잖아요. 뇌가 그걸 떠올릴 때마다 이미 지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뇌는 이미 반 이상 지친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걸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뇌가 완전히 과부하가 와서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나 안 할래, 싫어, 이렇게 돼요. 뇌가 반대로 그냥 쳐 하잖아요. 뇌가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뛰었어. 달리기 하나 얘기 듣고 나가서 뛰었어. 헬스장 어디 다니면 좋아요? 그냥 집 근처 다녀. 네, 집 근처 그냥 갔어? 가서 헬스 트레이너가 뭐 이거 한번 해보래. 배운 대로 그냥 쳐 했어. 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했더니 좋은 호르몬이 나와. 도파민이 나와. 몸이 건강해져. 잠이 잘 자. 입맛이 좋아져. 혈압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잘 돼. 심장이 건강해져.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뇌에서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야.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외운 게 아니고 뇌가 알아. 내 몸뚱이 새끼가, 주인 새끼가 이걸 하면 기분이 좋더라. 주인 새끼가 길바닥 나가서 뛰면 기분 좋더라. 주인 새끼가 헬스장 가면 기분 좋더라. 그냥 학습이 된다고. 내가 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뇌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피로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포기를 안 하게 돼요. 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포기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수록 뇌가 과부하가 오고 부담스러워지고 지친다고. 그냥 쳐 해야지 지치는 게 덜하다고. 우리 뇌가 아까쯤에 그 리버스 야축의 그 부분이 있고 막 하죠. 도파민 시스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히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왠지 운동하러 가기 싫네. 아니다, 하고 오자, 야 힘내자,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애초에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 사람, 게으른 사람 안 게으른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유전자에 따라서 집안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겠지만 애초부터 그게 정해져 있고 뒤질 때까지 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뇌를 잘못 쓰면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고 리버스 야추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계속 게으른 사람이 되고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운 목표를 못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구축하고 리버스 야추가 뗀뗀하게 커져 있고 이런 사람이면 하기 싫은 날도 그냥 참고 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하기 싫은 걸 참고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잘 훈육해서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뇌를 좀 잘 한번 써보죠. 우리 노력해가지고.